자연관찰 6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신혜훈, 강수민, 박준영, 정예슬, 한재희, 황혜진입니다. 저희 조의 자연물은 목련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서론에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한 뒤 본론에서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고찰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희 조의 학습 목표는 첫째, 목련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오행의 성질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른 자연물에도 오행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목련을 관찰한 봄의 절기 변화를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음양오행이란 음양과 오행을 활용해서 만물의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학설입니다. 이중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를 통해 자연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저희 조는 선정한 자연물이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행 5가지 원소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목련의 생장을 오행론적 관점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본론 1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목련의 3월 초 겨울눈의 사진입니다. 이 겨울눈을 움츠러든 채 피어날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트기 전 단계를 트는 과정을 승발하는 목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은 겨울눈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꽃봉오리의 형태를 보이는 모습으로 조원들은 앞서 나온 겨울눈과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부터 목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울눈은 아직 피어나기 전 에너지를 모아두는 형태로 오행 중 수, 그리고 꽃봉오리는 피어날 준비를 하는 곡지의 성질을 가진 목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 사진을 보시면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꽃봉오리를 퍼져나가는 발산의 성질을 가진 화로 또는 목과 화의 중간 단계로 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목과 화의 과도기적 순간으로 볼 수 있으나 화의 성질을 만개에 있는 상태가 아닌 힘있게 발산하려는 것으로 보아서 꽃잎이 벌어지려고 하는 이 모습을 화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꽃이 만개한 뒤 다시 꽃잎이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모습은 수렴하는 성질을 가진 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금의 숙살, 즉 양계를 죽이고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꽃이 거의 떨어져 가고 초록색 어린 잎이 조금씩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잎이 새로 나는 것을 새로운 목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꽃이 지며 다음 잎의 생장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자윤의 특성을 가진 수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수생목이라는 오행의 법칙을 떠올렸을 때 꽃의 수가 잎의 목에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진 속 꽃은 거의 다 떨어졌고 어리던 잎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단계를 오행이 순환해서 잎이 새롭게 자라나는 옥이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잎이 이제 크기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나무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햇빛을 받으며 자라나는 이 확산해가는 모습을 잎의 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또 남은 여름 내내 이렇게 자라날 것으로 예상해보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이렇게 사진을 관찰하며 앞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목련나무의 생장이 순환 반복되며 이루어질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토에 대해서는 토론 초반에는 화와 금 사이에 어떤 순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토론 결과 토는 일종의 생장 에너지로서 생장과 변화를 이끄는 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본론 2부터는 황희진 학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에서 다루고자 하였던 오행의 성질을 갖는 자연물 찾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소나무, 선인장과 같은 생장 후열이 뚜렷하지 않은 자연물은 오행으로 설명이 될지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절의 변화나 절기와는 관련지어 오행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대신 변화가 뚜렷한 환경보다는 조금 더 크고 느린 순환이겠지만 역시 순환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인장도 주위 환경에 따라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가시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소나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순환을 하리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자연물은 인간의 몸을 생각했는데요. 임신과 출산도 태아가 자라나고 다시 자궁이 수축하는 일련의 과정이 생장수장의 원리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체의 면역 염증 반응 또한 염증이 심해지며 열이 나는 과정이 목, 화, 가라앉는 과정을 금수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자연물을 순환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오행을 각 부분에 배속시키는 부분적 관점도 취했는데요. 나무 자체를 줄기는 목, 나뭇잎은 화, 꽃은 토, 열매는 금, 뿌리를 수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진을 찍은 봄의 6절기가 목련 사진을 찍는 기관과 일치한다고 보았는데요. 입춘과 우수가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또 청명과 고구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꽃이 지는 것과 같은 하강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봄 자체는 목의 속성이 강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목합토금수가 순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봄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절도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토론은 정리해보면 겨울눈의 모습을 저장하는 수, 그리고 꽃봉오리를 승발하는 목으로 보았습니다. 꽃잎이 피어나오는 모습은 발산하는 화로 보았고, 또 꽃잎이 오므라드는 모습은 금, 그리고 꽃잎이 떨어져서 하류하는 성질은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는 전체적인 생장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꽃이 진 후 새롭게 자라는 잎들은 다시 목과 화에 배속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자연물을 찾아 오행에 적용을 시켜보았을 때는 선인장과 같은 자연물에도 오행의 성질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인체의 면역 반응에도 오행을 배속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가 사진을 찍은 봄의 절기 안에서도 오행의 순환적인 성질을 연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오행을 순환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과 오행 각각에서 유추할 수 있는 특성, 그리고 오화, 오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오행이 자연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인체, 절기, 식물 기간에도 오행을 적용시켜보며 서로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목련을 관찰하며 목련의 겨울루는 저장하는 성질을 가진 수라고 보았고, 또 꽃봉오리 상태가 된 것은 목으로 보았습니다. 꽃잎이 만개하려는 모습이 화라고 생각을 하였고, 꽃이 오므라드는 모습은 금에, 그리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수, 꽃잎이 떨어지면서 피어나는 어린 잎을 목이라고 보았습니다. 목련의 꽃이 다 지고 난 뒤 어린 잎도 점점 피어나고 커지는 모습이 다시 잎의 오행인 목화토금수가 반복된다고 보았고, 토는 일종의 생장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또 선인장과 같은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식물의 경우 사막의 특수성으로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해 다른 변화가 뚜렷하지 않을 뿐 그 안에서도 오행의 순환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인체 출산, 면역도 생장수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 꽃의 개화에 초점을 맞추어 봄의 절기만으로도 오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토론해보고 싶었던 내용을 이렇게 의문점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1번 동물의 생장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동물의 생장도 식물과 마찬가지로 오행이 순환되는 것이고, 다만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아기는 목, 아동에서 청년기는 화, 중장년기는 금, 노년기와 사망까지는 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톤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생장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에너지를 육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동물이 나중에 죽으면 흙이 된다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식물처럼 동물도 오행이 순환 반복이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련 얘기를 할 때도 꽃이 지고 나서 잎이 다시 나면서 오행이 반복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동물에도 그게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미 있는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꽃이 식물의 생식 기간이라서 그 안에서 모카토금수가 한번 순환한 것처럼 동물도 이게 생식 과정은 모카토금수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기 전과 후로 나눠서 본다면 그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고 나서 생애를 봤을 때는 반복되는 점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번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 보자면, 저는 동물의 생애 중 특정 과정에 오행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연어의 생식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모습에서 목, 강물에 도달해 산란하는 모습에서 화, 그 이후 기운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에서 금과 수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 앞서 예슬님께서 언급하신 동물에서도 오행의 순환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동물의 경우 태어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오행의 순환은 크게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생애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의 특정 행동을 오행에 결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물의 생장 중 새의 생장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의 경우 날기 위해서 가볍고 체온이 높은데 이를 오행 중 화의 기운이 많아서 그런 거라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새의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에서는 화학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의 생장을 세포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포가 생장하고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간기를 목과 화, 유전물질이 염색체로 응축되어 분열되는 분열기를 금과 수, 그리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를 토에 배속시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화에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세포 분열이 관여하고 있고, 또 세포 분열도 오행처럼 순환한다는 점에서 동물의 생장을 세포의 관점에서도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제에서 하루에서도 오행을 배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새벽부터 이제 아침을 목, 그리고 낮은 화, 그리고 오후 나절은 토라고 생각을 했고, 저녁은 금, 밤은 수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방금 낮을 화, 오후를 토, 저녁을 금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그 낮과 저녁 사이에 오후가 중복으로 들어간 느낌이라서 저는 토를 하루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에너지로 따로 빼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가 움트는 아침, 그리고 해가 가장 장렬하는 낮, 이런 순서대로 모카토금수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걸 반대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순서가 아예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